이제 22페이지죠. 회계의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장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회계에 대해서 왜 회계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고 그 부분을 배우게 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책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비중이 한 30% 이상 되지 않을까.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나머지가 쉬워지시는데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좀 어렵지 않으실까. 단순 암기만 되시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꼭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좀 비중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딱 첫 번째부터 제가 회계는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회계는 간단해요. 우리가 상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상상을 잘 하셔야지 회계를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전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리엔테이션에서 옷장송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밌죠. 매력적이기도 하고. 저도 공대 출신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 회계는요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선 이 가계부를 쓰죠. 그 가계부라는 게 별거 없지 않습니까? 용돈 출납부 전 써본 적 없지만 수입, 그죠? 수입이라는 용어. 그리고 회계 공부하실 땐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좀 약간 경제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좀 나서실 수가 있는데 자주 접하시는 게 지름길입니다. 자주 접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게 내 스타일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수입, 지출, 내가 벌어들인 거, 내가 지출한 거, 돈 나간 거에 대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계부인데 그러면 회계라는 무엇이냐? 결국은 회사잖아요. 기업에서 가계부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가계부를 쓰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죠. 그죠? 다만 몇 가지 가계부랑 우리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랑 좀 차이점 몇 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나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계부는 나만 하면 되는데 회계는 남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의 그 회계팀장이 자기만 회계 처리를 막 해놨는데 사장이 못 알아보거나 직장 동료들이 못 알아보면 이거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더라. 자, 두 번째는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정은 그냥 월급 받으시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버는 거, 돈 나간 거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회계는 복잡하다 하죠. 회사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작성하는 기준이 필요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계에 대한 작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KIFRS라고 해가지고 이 기준을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기업 회계에 관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KIFRS라고 해서 이게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요. 한국이 지금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한 것을 KIFRS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좀 범위를 확대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통일됐는데 외국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할 때 그 회계 처리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매출액이 1조가 맞는데 외국 기준에서는 매출액이 1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국제회계 기준, 일단 사실 국제회계 기준은 미국 회계 기준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니까 미국 회계 기준이 어떻게 보면 국제회계 기준이죠.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나라가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KIFRS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또는 코스피죠. 또는 금융회사 사들이 준용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기준이
KIFRS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감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이, 뭐 감사라는 것은 뭐 별거 없어요. 우리 뭐 동문회 뭐 1년 동안 정산해가지고 감사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 지출이 올바르게 됐는지 이제 그걸 감사라고 하는데, 기업 내부에도 감사가 있겠죠. 기업 내부의 감사를 내부 감사라고 하고, 내부 감사는 짝짝꿍해가지고 속일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 감사가 있죠. 외부 감사 제도. 외부 감사가 누굽니까? 우리 공인 회계사를 외부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코스닥, 코스피 또는 금융회사들은 무조건 이걸 따라가야 되고, 그 외 회사들, 사실 이 회사 해봤자 뭐 6천 개 될까요? 6천 개 정도? 네. 그 외에 한 60만 또는 70만, 100만 법인들은, 회사들은 다 뭘 따라가야 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큰 회사들은 이걸 사용하겠죠. 삼성전자 이런 데들은 당연히 뭐 KIFRS를 사용할 거고, 그 외 회사들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책도, 또 한국 그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도 당연히 이 기준을 준용해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랑 이거는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디테일한 쪽에서 좀 약간 복잡한 그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막 그런 좀 복잡한 회계 처리 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지금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계부를 사용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가 왔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작성을 해라라는 문제가 된 것이다. 네, 결론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가 이제 그 기업 회계를 왜 준용해야 되냐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논리인데요, 이게. 자, 한번 상상을 잘 해보시죠. 우리 집에 아파트를 살 때, 우리 집에 아파트를 샀어요. 3억짜리다. 대출을 받았어요. 한 2억을 받았더라. 내 돈은 1억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상 이거는 뭐라고 한다? 자산이라고 한다. 나의 재산이다, 그 얘기예요. 나의 자산이다. 대출은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다. 그거를 부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내 돈으로 뭐 아파트 샀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뭐냐? 그거를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여기서 공식이 하나 나와요.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진짜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요. 이거를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등식이라고 하는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결국 내가 아파트 3억짜리를 사는 것은 빌린 돈 2억하고 내 돈 1억으로 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돈을 벌면, 봉급을 받는다 그러면 수익이 생기죠. 봉급, 월급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천만 원 받았다고 하죠. 이거를 회계학적으로 수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비용은요, 우리가 돈 받은 것 갖다 이제 지출을 하겠죠. 그것을 비용이라고 하는데, 지출 한 300 했다 보죠. 예, 이거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여기다 잠깐 쓸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순수하게 내가 남는 돈을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다시요. 수익, 내가 받은 월급, 비용, 내가 쓴 돈, 남는 돈을 이익, 이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익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7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